아침 식사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이죠. 아침밥 매일 챙겨 먹기도 힘든데 안 챙겨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식사부터 서로 신경전이에요. 이 난리의 전쟁은 아침 식사가 몸에 좋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말은 1960년대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딱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도 아닙니다. 미국의 한 영양학자가 건강하고 비만을 피하려면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고 말한 뒤에 이 강렬한 비유가 진리처럼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건데요. 연구에 따라서 정말 좋다라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지만 아침 뭐 먹는 거 그런 거 별 의미 없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좋다, 뭐 별 효과 없다 이런 연구들이 갈리는 경우에는 대개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아침밥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탐구해 보면요. 아침 식사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아침 식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과도 꽤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 그 시대의 아침 식사를 챙겼던 식기를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 얼굴만 해요. 그런데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현대 사무직들이 이런 식기에다가 아침밥을 먹으면은 그냥 이티 몸매 되는 겁니다. 배는 불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햄이랑 버터 잔뜩 발라 먹으면 이것도 포화지방산의 가공육이니 혈관 나빠지고 암에 걸리는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누가 해야 하며 어떤 음식이 공복에 먹으면 좋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동서양의 식사 문화는 달랐습니다. 또 신분과 하는 일에 따라서도 달랐는데요. 현대와 과거의 식사 방법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저녁 식사입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이 디너 하면 생각나는 게 한 6시 이후에 배불리 먹는 식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일이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동양과 서양 모두 오후 5시 정도에 했는데요. 늦은 저녁 식사가 보편화된 건 현대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일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기회가 점점 사라져서 결국에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 더 중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형태가 바뀐 것이 저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많이 먹으면 그거 잘못하면 살로 가기가 딱 쉽죠. 저녁에 밥 먹고 안 움직이고 드러눕기 쉬우니까요. 아마 이런 환경에서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차라리 아침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서양의 아침 식사 문화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주된 식사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요, 이 점심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히 먹는 음식, 아침을 먹고 나서 해이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인다는 점화라는 뜻으로 점심, 즉 간단히 먹는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반면 서양에서는 점심과 저녁 이렇게 하루 두 끼를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아침은 특수한 식사였고요.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죠. 왜 특수했느냐?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하거나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식량을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편의점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죠. 서양에서도 이렇게 특수한 식사였던 아침은 그러나 결국에는 보편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시기는 아주 많이 늦었는데요. 16세기에 들어와서야 아침 식사가 정식 식사로 보편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아침 식사,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할까요? 아침 식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침밥을 필요로 할까요? 아침밥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체질에 따라 아침밥이 중요할 수도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아침 식사를 좋다라고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포도당을 보충해 뇌를 활성시킵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아침까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포도당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뇌 활동을 위해서는 수천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가 일을 해야 하는데요. 뇌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은 몸 안에 포도당과 단백질이 풍부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음식을 넣어줘야 얘네가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포도당 수치를 회복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할 때 기억력, 주의력, 정보 처리 속도, 추론, 창의력, 학습과 언어 능력 같은 이런 여러 인지 기능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주의 집중이나 이해력 검사 결과도 아침 식사를 한 학생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눈 뜨자마자 머리를 싸매야 하는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게 좋겠죠. 아침 식사가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아침을 꼭 챙겨 먹으란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부터 밥을 먹는데 살이 더 찌면 쪘지 다이어트랑 뭔 상관이요? 이런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요. 밤이 될수록 느려져요. 신진대사율이 높은 아침에는 저녁보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 소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2021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독일 류베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요. 아침 식사는 저녁 식사에 비해 식사에 의한 열 발생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포만감이 드니까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할 가능성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마트 갈 때 배고픈 상태로 가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여서 막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반면에 배부른 상태에서 가면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아침을 먹어서 속이 든든하면 다음 식사를 적당히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좋은 네 번째 이유는 필수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으로 보통 뭘 드시나요? 간단한 한식을 먹거나 우유랑 시리얼, 요거트,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실 텐데요.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요 과일과 채소를 갈아 드시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양념이 덜 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한 식단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가,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저지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아침에 중요 영양소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좋은 다섯 번째 이유는요,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약 7,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23년까지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1.8배나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률 자체도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침 식사 꼭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침 먹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좋은 것도 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보다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침 식사를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아침을 꼬박 다 챙겨 먹을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니 다른 생활 습관들도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대한 반론들도 많습니다. 그럼 아침 굳이 안 먹어도 된다,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하루 3끼는 오바다 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핵심 주장은 식사는 언제 하는지보다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의 중요성입니다. 노화를 우리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보면요, 쉽게 말해서 건물 하자 보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건물이 망가지듯 인체도 낡아빠진 세포 분자와 찌꺼기들을 치우지 못하고 쌓여서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갈아 끼워야 새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복을 비교적 오래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등을 하면요, 이 우리 몸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오토파지라는 기전이 활성화되고요, 더 나아가 장수 유전자가 촉진될 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아직 이게 학계에서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즉 인간의 수명을 확실히 확 늘려준다라고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복을 유지 못하게 하는 아침 식사가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의견인 것이죠. 실제로 조선시대 임금 중 자타공인 최고의 소식인으로 알려진 영조 임금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조금 먹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데요. 걱정과 무색하게 조선 최고의 장수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하루 5끼씩의 식사를 했고요. 업무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성인병 걸리기 딱 좋은 식생활이었습니다. 다만 영조 임금만은 소식을 통해 이 조선 임금들의 단명굴레에서 벗어난 것이죠. 영조 임금은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탐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모두 몸을 병들게 하는 빌미가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영조는 그 당시에 과식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아침 식사가 해로워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고칼로리 식단 때문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 중에서 냉동식품, 시리얼 등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냉동 주먹밥, 냉동 샌드위치, 요새는 이런 냉동 샌드위치가 간편하게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간편하긴 하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공복을 유지해서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먹느니 차라리 아침을 거르는 게 낫다라는 논리입니다. 아침 식사가 해로워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속 불편함입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막 더부룩하고 배가 아파서 출근길에 화장실 참느라 고생한다는 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일부러 하실 필요가 적겠죠. 그리고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아침부터 위에 부담을 주면 배탈이 확 나기 때문에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모든 사람보다 특정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노약자, 성장하는 소아청소년, 아침부터 머리를 써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사실 저같이 주로 앉아서 근무하면서 운동량이 적고 오히려 영양이 넘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단점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난 아침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해로운 음식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부터 내려놓으세요. 아침부터 밥, 국, 반찬 구성을 맞추려 하기보다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고르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저칼로리면서도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아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부들부들하게 좋기 때문에 아침에 먹어도 손색이 없는 식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브로콜리입니다.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브로콜리는 뭐 더 말해도 입이 아플 겁니다. 부드럽게 익힌 브로콜리를 아침에 드시면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를 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브로콜리 좋은 거는 다들 다 아시잖아요. 브로콜리, 양배추 모두 십자화과 식물로서요, 혈관에 도움이 되고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또 우리 몸에 좋은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둘 다 드시면 더 좋을 겁니다. 사과도 비타민이 풍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아침에 먹는 걸 추천하는 과일이죠.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하기도 하고요. 다만 사과만 먹었을 때는 속이 쓰리기도 하니까요, 다른 음식에 사과를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인 오트밀도 아침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오트밀의 주 원료인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혈액 속 지방 성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오래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도 좋은데요, 저지방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 사과와 같은 과일을 넣어 먹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식빵에 잼 발라서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제일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잼처럼 당이 많은 음식은 한두 시간 안에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좋지 않거든요. 설탕이 잔뜩 묻어있는 시리얼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단백질은 부족하고 혈당 수치는 빠르게 높일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다만 통곡물을 이용한 시리얼들은 갈색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쳐진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몸에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커피 등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브런치 카페에 가면 팬케이크나 프렌치 토스트에 소세지, 버터에 볶은 스크럼블 에그, 베이컨 이런 조합으로 원 플레이트 요리들을 파는데요. 미드 같은 데서 이런 메뉴가 아침 식사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요. 괜히 있어 보이고 차리기도 간편해서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이런 식단을 드시는 건 밤새 정체된 깨끗한 몸에 설탕이랑 지방을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짜고 단 음식, 베이컨이나 소세지, 밀가루같이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은 아침으로서는 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먹냐도 중요하고요. 먹는 사람의 개인차도 중요하다는 거죠. 직업에 따라서, 나이, 체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사람과 생략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아침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반대로 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